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래 보셨던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빨리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은 참으로 특별한 날이죠. 6월 15일이 왜 특별한 날이냐? 뭐라도 있었나 싶으실 텐데 간단합니다. 6월 15일이 제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농담이고요. 물론 농담은 아닙니다. 6월 15일이 제 생일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6월 15일이 우리한테 특별한 이유는 제 생일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이 최초로 만나가지고 6.15 공동선언을 했던 날이 바로 6월 15일이죠. 내일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을 선언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 뭘까? 과연 그 당시에 우리가 추구했던 평화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와 얼마나 일치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스스로를 진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6.15 남북 공동선언문이라는 것이 뭐냐?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선언문의 첫 번째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요컨대 이제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자주통일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북쪽으로 계속해가지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저런 식의 단어를 많이 쓰죠. 혹시 주변에서도 저런 단어를 쓰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111 한번 전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일단 해봐야 되는 것이, 과연 21세기에서 자주통일, 그리고 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제 답변은 간단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흥순대원군이 부활을 해가지고 외세를 그냥 다 쫓아내야 된다, 쇄국 정책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다 연결이 돼 있는 21세기 사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공조를 통해 가지고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나라들을 다 우리가 쫓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을 하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굉장히 좀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남측의 연합 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한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6.15 남북 공동선언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저 내용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누가 도대체 남측과 북측 사이에 그런 낮은 단계 연방제 이런 것들을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동의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차 타고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조금 기차 타고 북한으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청계천에서 13일 오후에 다음과 같은 행사가 있었나 봅니다.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해놓고 춤을, 알 수 없는 춤인데 무슨 주술인가 뭔지 모르겠네요. 춤을 지금 추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딱 등장을 하죠. 지금 저 카드에 적혀있는 내용 보십시오. 미국 장벽 넘고 대북 제재 뚫자. 자, 그래도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확성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미 정부 향한 외침 이래가지고 남북 관계 간섭하는 미 정부 경고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축이 돼서 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간단한 것이요. 흥선대원군 아닙니까? 미국 나가라, 미국 쫓아내자, 미국 간섭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주통일과 우리 민족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DJ의 삼남인 김홍걸 씨도 이날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홍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득권 세력, 반통일 세력, 반평화 세력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남북관계가 파탄났다, 대결 국면만 남았다, 비관적인 정만만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김홍걸 씨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세 가지 세력이 한 통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득권 세력, 반통일 세력, 반평화 세력, 이 세력들이 이제 한 통속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저 얘기 자체가 기득권 자체가 평화를 원치 않고 통일을 원치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정말 질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득권이
통일도 원치 않고 평화를 원치 않은 것이냐?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통일을 원치 않고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고 바로 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국수를 처먹을 때는 요사를 떨더니 누가 그 말을 했냐? 옥류관의 주방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좀 김홍걸 씨한테 여쭙고 싶어요. 누가 도대체 평화를 지금 원치 않을까요? 누가 도대체 지금 통일을 원치 않을까요? 이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봤었을 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고사총을 쏴도 의도가 없었던 것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저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풍선에 종이 쪼가리 몇 개를 보냈다 해가지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말들을 갖다 쏟아내고 있고, 외교 결례를 계속해가지고 저지르고 있는 것은 저쪽인데, 누가 도대체 통일을 원치 않고 누가 도대체 평화를 원치 않을까요? 김홍걸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래도 기득권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주방장의 얘기가 기분 나쁜 것이 사실이긴 한데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가가지고 맛있게 냉면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이후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없다라는 게 외교에서만, 통일 문제에서만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경제가 됐건 모든 분야에서 한 게 없는 그런 지금 상황 아닙니까? 냉면만 지금 맛있게 드셨다라고 하는 그 주방장의 얘기가 일각 좀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이 김홍걸 씨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평화에 대한 인식을 한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양대 노총도 이날 모여가지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라 라고 하면서 한미합동훈련 첨단무기 도입은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나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도대체가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북쪽의 대변인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과 한국 어떤 관계입니까? 동맹관계입니다. 동맹관계가 당연히 안보를 위해 가지고 군사 훈련을 하는 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북쪽에 대한 적대행위다,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니면 북쪽 대변인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북쪽의 편을 들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그렇게 답답한 마음 갖고 계시지 말고, 상호가 지금 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지 말고 기차 타고 좀 가세요. 대규모 우리가 성금 활동이라도 벌여가지고 티켓값은 마련해 드릴 테니까 다 좀 가시란 얘기입니다. 이런 지금 답답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김홍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 겨울이 있으면 곧 봄이 온다.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하다. 좋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남북관계라는 것은 겨울이 있으면 곧 봄이 오고 어둠이 있으면 곧 새벽이 온다.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을 참아내 인내심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용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니부어의 지금 얘기를 좀 인용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이제 좀 공교로운 것이 뭐냐면은 이 김홍걸 씨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의 포인트가 좀 잘못됐습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 진정한 용기라는 것, 인내라는 것이 굴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자주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으로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할 때, 그때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주 통일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쪽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김여정이가 뭐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까? 다음 단계 행동, 북 군대가 한다. 군사적 위협까지도 암시했죠. 뿐만 아니라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다, 보복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쪽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내가 중요합니다, 용기가 중요합니다 이래가지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돌은 돌이다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그게 지금 굴욕이지, 그게 어떻게 평화가 되겠습니까? 북쪽을 지금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김홍걸 씨에게 누가 지금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김홍걸 씨는 지금 북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화주의자가 되시는데 탈북자에 대해서는 평화주의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김여정이 엄포한 지 하루 만에 김홍걸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북전단 살포 제한법 발의를 했죠.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순수성이 의심된다. 후원금 모금에 이용하나 보다. 이런 취지로까지도 얘기했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엄포를 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자주통일,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제가 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왜? 아까 전에 지금 6.15 남북 공동선언 그 이제 행사에서도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여요. 주술인지 춤인지 알 수 없는 요상한 거를 이제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으면은, 야, 저기서 춤추고 있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가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주통일과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과연 알고 저기에 서 있을까,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내일이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일이 제 생일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강조가 되네요.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이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인데 그 날을 맞이해가지고 저도 제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지금 제가 빈약한 목소리지만 애를 좀 써야 되겠다. 이 땅에 진짜 젊은 사람들만큼이라도 저 지금 이제 북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날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만큼이라도 이 자주통일과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